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함작가입니다. 저는 회사원이자 작가, 프리랜서 그리고 전 간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모니입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함작가님, 병원 다닐 때 쉬는 날 뭐 하셨어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술을 정말 많이 마셨고요. 진짜 한 1년까지는 스트레스 푼다고 술만 정말 다 마셨고 핑계 아니에요, 핑계? 아시잖아요. 핑계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1년 정도 살다가 1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나를 좀 돌봐야겠다. 퇴사하려면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영어 학원도 다니고 컴퓨터 학원도 다니고 사진 배워보려고 원데이 클래스도 해보고 좀 이것저것 해봤던 것 같아요. 모니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술을 많이 마셨고 정말 술을 많이 마셨고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정말 병원 이꼴 술. 그리고 저는 워낙 혼자 잘 돌아다녀서 전시회 같은 것도 많이 갔었고 여기저기 놀러도 많이 가고 모임 같은 것도 좋아해서 많이 참석했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네요. 효율적으로 만약에 쓴다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쓰셨을 것 같아요? 좀 공부도 하고 병원 왜 비웃으시죠? 아니에요. 감탄사. 병원 밖에서의 생활을 조금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약간 자기 합리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한 거는 술 마시고 도피성 여행 많이 갔죠. 네. 많이들 도망가시죠. 이렇게 저랑 모니님도 그랬듯이 간호사들이 보통 교대 근무를 하는 것도 있고 일도 힘들다 보니까 취미를 지속하기도 어렵고 시작하기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간호사들이 오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쉬는 날 보내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취미를 할 수도 있고 본인 역량 개발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알차게 쉬는 날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럼 공지 먼저 안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은 간호사, 시간은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팟빵, 아이폰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하인드 스토리 및 방송 공지는 시작은 간호사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헬로시간 HELLOSIGAN @gmail.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간호사 공감 스토리, 탈간호 관련 궁금증, 그 밖에 각종 고민 사연 등 모든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하트 날려주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간호사들이 쉬는 날 뭘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죠. 간호사가 아닌 그냥 일반 직장인도 취미나 자기계발이나 많이 하는데 간호사와 다른 직업군이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3교대 하는 거? 그게 가장 크겠죠? 맞아요. 교대 근무하는 자체로 취미라는 걸 갖는 거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상할 수 없는 스케줄이라는 게 정말 큰 부분을 차지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버타임도 잦고 노동 강도도 되게 높은 게 한몫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어도 3교대를 해도 내 퇴근 시간이 오늘은 무조건 몇 시에 퇴근한다. 이런 게 있다면 그래도 예상할 수 있는 스케줄이 있는데 사실 한두 시간 늦게 퇴근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오프가 잘리거나 아니면은 당장 내일 나오지 마 라던가 내일 나와 내일 나와 지금 나와 오늘 나와 그렇죠. 1시간 뒤에 되니?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런 취미를 하거나 자기 개발을 지속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교대 근무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 뭐 풀지 말고 취미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살 순 없으니까요. 교대 근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 도생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이 힘들고 취미를 하긴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일만 하고 살겠습니까? 저도 그랬고 주변을 보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취미 활동을 하고 또 자기계발도 하고 있죠. 그럼 어떤 취미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변 간호사 보면 어떤 취미를 많이 갖고 있어요? 모니님 주변은? 우선 제 얘기부터 해보자면 저는 정말 나돌아다녔는데 여행 이거 정말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간호사의 취미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대본에 중독 수준이라고 써놨는데 정말 그거 되게 갈망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나가기를. 맞아요. 항상 어딘가 도피하고 도망.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오프를 어떻게 운 좋게 받아가지고 한 8박 9일 정도 동안 좋은 병원이었네. 라오스를 갔어요. 어떻게 신규가 네, 그러니까 제가 좋네요. 말했잖아요. 제가 선생님 존경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데서 존경할 존경심이 만하다. 네. 존경할 만하다. 아, 저도 그랬으면은 아주 존경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존경심이 나오는데 인정. 부러워. 지금은 사실 그렇게 8박 9일 이렇게 오히려 못 가는 것 같고 그때는 교대라서 가능했던 것 같고 네, 여행이 제일 먼저 생각나네요. 함 작가님도 여행 좋아하셨죠? 저도 여행 진짜 거의 중독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약간 듣고 보니까 모니님 여행 스타일도 좀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엔 지금이랑 여행 스타일이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가면 일단 늘어져 있어요. 아, 나는 여기에 쉬러 왔다. 진짜 엄청 대도시에 가고 막 이래도 그냥 늘어져 있다가 저녁이 되면 살금살금 기어 나와서 밤거리를 쏘다니다가 혼자 엄청 분위기 좋은 바에 가서 한잔 하면서 야경 보고 아 좋다 하면서 이제 두런두런 외국인들 목소리 들리면 해석 솔직히 다 잘 되시나요? 저는 잘 안 되죠. 저는 엄청 의식하지 않으면 잘 안 되니까 그냥 제가 이방인으로 있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알람 소리 안 들리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지, 그냥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래서 여행 가서 뭐 한 게 없어요. 여기저기는 많이 갔는데 너 그럼 거기 가봤으면 뭐 여기 가봤어? 그래서 아니. 여기 가봤어? 아니. 여기는 안 갔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인데 저는 너무 행복했던 여행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여행 가시면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세요? 지금은 좀 돌아다녀요. 지금은 이제 그때는 저녁에만 기어 나가서 한잔하고 야경 보고 들어왔다면 요즘에는 낮에도 돌아다닌다는 거. 확실히 육체 노동 강도가 심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죠? 진짜. 그리고 나이트 끝나고 이제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니까 그렇죠. 그냥 호텔 방에 늘어져 있다가 나오는 게 좀 당연했고 뭐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간 거예요? 그냥 외국인. 나는 외국인이다. 나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나한테 전화할 수 없는 곳. 국제 전화는 안 할 테니까 뭐 소모품 잃어버렸다고 그럴 리 없잖아요. 단기로도 많이 가셨죠? 진짜 많이 갔죠. 진짜 3오프 나오면 무조건 제주도나 해외였고 뭐 급할 때 약간 마음이 너무 급하고 지쳤을 때는 1오프만 나와도 지방 가고. 제 친구 중에는 만으로 2오프 아시죠? 뭔 느낌인지. 네네네. 만으로 2오프인데도 2명이서 일본 갔어요. 저보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그때 나이트 오프 데이였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가? 가려고 했는데 아 나는 정말 이러다가 죽겠다. 진짜 너무 가고 싶어서 막 며칠 전까지도 계속 고민하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쉽다.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말고도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지금 동기 얘기도 하셨지만 정말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냥 여행은 일상이다. 맞아. 일상까진 아니지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취미라고 정말 할 수 있는. 맞아요. 정말 취미 수준으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당일치기라도 한 번 맞아요. 가고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또 해외 나간 네. 친구들 정말 많고. 분기도 아니고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나가는 것 같아요. 부러워.
그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뭘 많이 할까요? 저희가 이야기했던 술도 취미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너무 좋게 생각하죠. 술. 그때 제 인생에서 술을 정말 제일 많이 마셨던 때였고 이게 취미라고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저는 이거를 술을 마시지 않으면 뭔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지금 생각하면은 의존도 아니고 중독이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야. 2번 정도는 무조건 나가서 정말 이제 그때 메이트가 있어요. 술 같이 먹는 메이트들 있잖아요. 걔네들이랑 정말 정말 많이 먹고 새벽에 들어가고. 저는 혼자 마셔서. 아, 혼자 드셨어요? 혼자 많이 마시고 저는 왕창 한 번에가 아니라 매일매일 적당히 많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또 다른 여행 가는 느낌으로. 도피.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곳들이 엄청 어두침침한 곳이었어요. 제가 진짜 좋아했던 곳은 밖에서 보면 열려 있는데도 불이 켜져 있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노래랑 향냄새랑 조명들 때문에 갑자기 내가 남미에 있는 도시에 온 것 같아. 남미 가본 적도 없는데 이런 느낌으로 병원을 잊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스타일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포금을 했고 저는 소주를 많이 마셨고 특히 한라산을 좋아했고 약간 화요 맛있는데. 화요 좋죠. 함 작가님은 위스키, 바 이런 데서 혼자 혼술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하고 한 2주일? 저는 그 메이트가 많지가 않아서 한 달에 한두 번 포금? 저희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이거를 취미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정말 저는 그때 술을 정말 좋아해서 조주기능사도 좀 해볼까 하고. 저 집에 책 있어요. 따보려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렵기도 어렵고 칵테일이 좀 위주라서 네. 저는 칵테일은 관심사가 아니어서. 저도 좀 비슷했던 것 같고 근데 술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거를 해놓으면은 뭔가 있어 보이고 더 알고 싶기도 하고. 네, 그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이론은 공부 혼자 한다고 쳐도 실제로 거기 앞에서 3가지 칵테일을 시간 내에 맞아요. 정말 빠르게 완벽하게 그 데코레이션까지 다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학원을 안 다니면 솔직히 왜냐면 술로 직접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술을 몇십 개를 살 수가 없잖아요. 물로 한대요. 그래서. 물로? 물이랑 뭐 기름으로도 하고 주스로도 하고. 그래서 뭐 알아보다가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생각만 하다가 접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나중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술집 해야 되니까. 미래에 다 해놓고 이제 작게 하나 나만의 모르겠다. 저희 갑자기 술 얘기로 엄청 신난 것 같은데 술은 취미가 맞는 것 같아요. 빨리 결론 내리고 또 다른 취미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얘기도 하고 싶은데 각종 모임을 정말 저는 너무 좋아해서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밖에서의 사람들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맞아. 네. 원래도 사람 만나서 뭐 하고 대학교 때부터 사람 모으고 뭐 모임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긴 했지만 정말 이때는 그 독서 모임 같은 것도 돈 내고 하는 독서 모임 트레발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했었고요. 그리고 글쓰기 모임 같은 것도 뭐 매일 못 나갔지만 비정기적으로라도 이제 발만 담가놓고 있었고 영어회화 스터디 같은 것도 끊어놓고 이제 갈 수 있을 때마다 나가가지고 또 사람 만나는 재미에 공부도 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내가 사람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구나. 병원 밖에서 있는 사람 만나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모임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저보다 모니님이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저도 그런 모임을 몇 번 했었고 네. 나와서 비슷한 소셜 살롱도 참여를 했었는데 간호사는 진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가면 또
간호사다 혹은 간호사였다라고 하면 되게 신기했어요. 맞아요. 뭔가 정기적인 것이라서 간호사들이 별로 없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제가 트레바리를 가서 진짜 간호사 딱 한 명 본 적 있어요. 그 트레바리는 모임 처음 하면은 첫 시간에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뭐 직업이나 이런 거를 굳이 밝히진 않아도 되지만 저는 사실 밝힐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 모임에서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제 바로 옆에 있었던 여자분이 간호사인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고 그래서 저도 밝혔거든요. 둘이 서로 너무 놀란 거예요. 트래블을 하면서 둘 다 처음 본 거예요. 한 모임을 할 때 그때 최대 20명까지 하거든요. 근데 제가 거의 1년을 하면서 간호사 한 명도 못 봤는데 그분도 특이한 분이셨어. 그분도 엄청 에너제틱하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분은 노래도 취미로 하셨고 진짜 특이하다. 뭐 운동도 되게 꾸준히 하셨던 분이고 뭐 트레바리도 하셨으니까 연차가 좀 있었나요? 저희 또래였어요. 사실 팟캐스트 시작하면서 그분한테 한번 연락을 드렸어요. 아. 그런데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네. 모임이나 그런 외부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때요? 주변에 많은 것 같으세요? 저는 간호사 친구들 제 주변에도 이런 모임 활동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냥 저는 간호사이면서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병원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들은 또 병원 내 사람들과 엄청 자주 만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안 만나는 건 아니지만 자꾸 병원 이야기만 하는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맞아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고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약간 결국에는 환자들 이야기로 귀결되고 병원 이야기로 귀결되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이런 곳에서 채우지 않았을까. 저 너무 공감되고 저도 병원 얘기하는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맨날 제가 출근해서 하는 게 하루 종일 그 환자 얘기하고 뭐 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너무 뭔가 젖어 있는 저 스스로를 좀 빼내서 다른 사람하고 이런 세계도 있었지. 이게 원래 돌아가는 더 큰 세상이 있지.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오는 거를 저는 엄청 위안을 삼았던 것 같고. 환기. 네. 벤틸레이션. 생각해보면 대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간호학과는 되게 학과 내에서 엄청 똘똘 뭉치고 그런 모임들이나 뭐 학회나 동아리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는 밖에 있는 동아리를 했고 밖에 다른 학과 친구들을 만났고 선후배들을 만났고 했던 걸 생각을 하면은 비슷한 수순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에 있는 것도 하고 밖에 있는 것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밖에 있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모임 참여하는 사람들은 돌고 돌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간호사들의 취미라고 하기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우리의 취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번에는 다른 거. 스포츠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럴까? 이거 좀 궁금하긴 했어요. 되게 한 번 하면 과격한 것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자극은 자극으로 덮잖아요. 그래서 자극적인 스포츠를 하면 진짜 당장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이지 않을까. 그리고 좀 자극적인 스포츠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은근히 시간 구애를 많이 안 받아요. 사실 저도 수상스키, 뭐 웨이크보드 이런 수상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종종 했는데 진짜 재밌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물론 못하면 더 스트레스 받지만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 중에 실습할 때 만났던 선생님은 스쿠버 다이빙이랑 산악 자전거에 약간 거의 미친 듯이 미치셔가지고 단기로 쉬는 날이 되면 산악 자전거 동호회로 산을 오르고 좀 한 2, 3일만 쉬어도 제주도 좀 더 길게 쉬면 필리핀이나 이런 바다 있는 데 가서 스쿠버 다이빙하고 스킨스쿠버 자격증도 다 따시고
너무 짧게 시간이 별로 없는데 스트레스가 쌓였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몇십 킬로를 서울 근처를 돈대요. 와. 그 선생님이 제 약간 전담 프리셉터식으로 실습생 때 알려주셨는데 진짜 성격 화끈하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니까 잘 지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 같은 병동에서 일하셨던 선생님들 중에는 레포츠를 정말 네. 모든 종류의 것을 좋아하셔가지고 동호회에서 엄청 국내 국외 가릴 것 없이 이곳저곳 다니는 분도 있었어요. 저도 제 주변은 요트 세일링하고 클라이밍하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살기 위해서 했다고 했어요. 병원이 너무 우울하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나마 운동을 하면은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잊을 수 있어서 살기 위해서 한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취미들이 뭐든 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술도 술 먹고 잊자. 여행 가서 약간 도망가서 없는 곳으로 떠나서 잊어버리자. 스포츠도 결국에는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아예 집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찾기 힘들었죠. 네. 이런 친구가 제 주변에 있는 것도 사실 신기하긴 한데 이 친구가 또 마냥 집순이인 건 아닌데 사람마다 각자의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집에서 노는 거인 친구고 나와서도 잘 노는데 혼자 집에서 뭐 하냐 이러면은 컬러링북을 하고 있다. 뭐 밀린 영상을 복습하고 있다. 근데 그게 또 막 엄청 좋아하는 연예인도 아닌데 그냥 복습을 한대요. 학교 다닐 때에는 그 여러분 네모 로직 아실까요? 그 숫자들이 막 있고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유추해가지고 색칠을 잘 하면은 가로 세로가 맞춰지면서 그림이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책도 있어요. 책이 있다는 걸 저도 이 친구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것도 엄청 시리즈별로 엄청 많은데 걔가 26권까지 사서 하는 걸 봤어요. 그럼 1권부터 26권까지 네. 다 푼 거예요? 네. 와, 그 어플로 하는 걸 다운받아서 게임으로 하다가 이게 못 이긴 거죠. 그게 이어지면서 지금도 컬러링북 하고 그런 손으로 막 이렇게 조끈조끈하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트레스 풀린대요. 그것도 결국엔 그거에만 집중하니까 그렇겠죠? 그 친구분은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보통 집순이라고 하면 넷플릭스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맞아요. 아니면 그냥 핸드폰 누워서 계속 핸드폰 하고 이건데 되게 알차게 집순이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아니면 집에서 진짜 수공예로 뭐 만들고 그런 것도 뭐 베이킹하고 약간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요즘에는 되게 프립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계속 다 말해도 되나요? 아, 저희 거 아무도 안 들으니까 상관없고. 그쵸? 좀 들어주세요. 네. 프립이 생기고 나서 친구들이 그거를 엄청 한번 돌린 적이 있어요. 되게 오. 추천해서 거기에서 되게 여러 가지 배울 수도 있고 뭐 향수 만들기, 뭐 쿠킹 클래스 아니면은 아까 말한 스킨스쿠버나 이런 것들도 하루 맞아요. 체험이 가능을 하고 뭐 웨이크보드 이런 것도 거기서 다 가르쳐주고 서핑 이런 것도 별로 부담이 없고 또 원데이 클래스니까 아무래도 간호사들이 그 딱 니즈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추천을 저도 받았었고 저도 한번 가본 적 있어요. 해보신 적 있어요? 프립은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저는 타링으로 사진 배운 게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랑 막 출사하고 뭔가 멋있지 재밌다. 않아요? 출사하고 그 이후에도 한번 그분이 이제 타링으로 가르쳤던 수강생들한테 전체 문자를 돌려서 언제 한번 출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 분 모집해서 한 번 더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가 더 재밌더라고요. 진짜 배운다라는 느낌보다 사람을 만난다라는 느낌이 나니까. 제가 예전에 타링으로 클래스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오늘 전체 문자 왔거든요. 마케팅인가? 마케팅이죠. 근데 그분도 이제 전체 문자를 보내서 요즘에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저는 부업 같은 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 모여서 좀 얘기하고 이런 게 니즈가 있어서 자기가 오픈 카톡방 만들었다 하면서 문자가 왔거든요. 그런데 딱 그 얘기를 하시네요. 재밌다. 재밌죠. 그러니까 거기 마케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흔한 건지 몰랐네. 허를 찌르는. 클래스, 뭐 향수도 만들고 향초도 만들고 정말 다양한 게 많죠. 네, 오프 활용해서 취미생활도 많이 하지만 앞으로 이직이나 커리어 개발 아니면 부수입 창출 등을 위해서 자기개발 하시는 선생님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병원 다니면서 정말 알차게 자기개발 하시는 분들을 은근히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 함 작가님도 이런 자기개발 같은 거 좀 하셨나요? 저는 퇴사하려고 학원 다닌 것들이 약간 자기개발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주변에서 이직이나 뭐 커리어 개발 목적으로 하는 분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병원 안에서 다른 부서로 가려고 하는 건 많이 봤는데 아예 그만둘 것이다. 그래서 뭘 준비한다라는 분은 많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안 친해서 몰랐던 게 아닌가. 맞아. 좀 네, 아무래도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 커리어에 대한 걸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 병원에 다니면서 얘기하기가 조금 껄끄럽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실 퇴사자가 많지도 않았어요. 보통은 이직하고 커리어 개발한다 하면 어쨌든 저보다 윗년차였을 텐데 그렇게까지 제가 일했던 부서에선 퇴사자가 많지 않았던 걸로 봐서는 생각이 없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는 맞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학원이 가장 흔하지 않았나? 요즘에 대학원 정말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딱 저희 동기들이 갈 시즌이죠. 네. 보통은 병원에서 승진하려면 꼭 대학원을 한번 가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전문 간호사 같은 거 고려하시면 많이 가시는 것 같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되게 몇 년 차 이상 되면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듀티도 좀 조정을 해주고 병동에서 밀어주고 제 친구 중에는 임상 탈출을 해보려고 이것저것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걸 시도하다가 네. 다 페일하고 대학원에 간 정말 약간 슬픈 사연의 친구가 한 명 있고 또 다른 친구는 병원에 정말 오래 있으려고 승진 겸 뭐 더 많은 지식과 이것저것 고려해서 간 친구도 있고 또는 이직은 하고 싶고 이 친구는 약간 잠재력이 있어요. 그 갈팡질팡하는 친구는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대학원인 것 같다. 분야 자체는 좋다라고 해서 대학원 간 친구도 있고 가는 이유는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간호대학원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학부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제가 이 학문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대학원까지 간다? 정말 저는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공부도 좋아하는 공부면 재밌겠죠. 간호대학원 친구들 말 들어보면 분야를 정말 잘 맞춰서 고르고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이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부서와 관련된 거면 되게 유용하다고 오히려 학부 때보다 괜찮다고 했어요. 하긴 또 실제로 일을 하면서 본인이 니즈가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대학원도 많이 가는 것 같고. 대학원은 진짜 일단 가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있어요. 대학원을 어떻게 일단 가두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차가 쌓였고 병원에서도 장려하는 분위기고 본표를 맞출 수 있으면서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뭔가 더 할 수 있는 시간적이나 금전적인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겼다 하면 저는 대학원에 어떻게든 가는 게 좋지 않나. 어차피 병원에 있을 거면 가는 게 좋죠. 어차피 병원에 있을 거면 가고 간호계 커리어를 유지할 거라면 또 가고 승진 목적이면 또 가고 뭐든 가방끈이 긴 건 우리나라에서 잘 먹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자기계발이 뭐가 있지요? 학원 얘기하고 싶은데 학원 정말 은근히 다니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다닌 적이 없어요.
저는 모임이랑 스터디는 많이 네. 하셨는데. 저는 정말 스터디하고 모임하고 근데 누가 나를 가르쳐준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저는 같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저는 토익 학원, 그러니까 저는 배우는 걸 정말 좋아라 하는데 교대 근무 특성상 다음 달 내 스케줄도 모르는데 맞아요. 학원을 어떻게 신청을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정말 많이 포기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무조건 해야겠다, 포기할 수 없다 했던 게 토익 학원, 그리고 영어 학원. 토익 학원이랑 영어 학원 또 달라요. 토익은 자격증을 위한 학원이었고 영어 학원은 회화 학원이었고 그리고 포토샵도 있고 포토샵. 그 커말도 하려다가 그 안에서는 못하고 결국 나와서 했는데 그런저런 학원을 좀 많이 생각했었고 아마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주변에서는 학원 다니는 친구는 못 봤는데 피아노 학원 이런 거 말고 네. 스케줄 맞출 수 있는 거 말고 정해져 있는 거에 제가 껴맞춰야 되는 학원은 진짜 힘들어요. 그쵸. 진짜 토익 학원은 한 달 단위로 끊어가지고 데이 끝나고 가고 나이트 출근 전에 가고 오프 때 가고 매일매일 가니까 종일반으로 끊었거든요. 와. 그때 그냥 기도했어요. 전달에. 제발 이브닝 조금만 있게 해주세요. 아, 이브닝만 아예 못 가니까. 네, 이브닝이면 아예 못 가는 시간대로 일부러 그래도 데이나이트면 갈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토익 학원 한 달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했고 포토샵은 뭐 아니 시간대가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하루 6시간 4회 6회였나? 토요일 하루 6시간 4회? 네. 근데 하필이면 주휴 이런 거 문제가 생겨서 금요일인가가 거의 다 나이트였던 거예요. 아이고. 죽을 뻔했어요. 잠 안 자고 심지어 연속 3나이트인데 금토일 3나이트인데 토요일 날 잠 안 잔 적 있어요. 나 이거 수업 들을 거야 이러면서 아침에 안 자고 가서 졸았죠. 졸 수밖에 없는데 막 머리 아파 죽겠는데 잠 꾹꾹 참으면서 막 아메리카노 벤치 사이즈 막 꿀꺽꿀꺽 마시면서 근데 그때 약간 느꼈죠. 아, 나 그만둬야 돼. 나는 진짜 이거 안 들으면 못 그만둬.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미쳤다고 했어요, 다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뭐 토익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포토샵은 당장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정말 자격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생각할 수 있는 커리어에서 포토샵이 필요한 커리어는 사실 없어요. 지금도. 근데 말씀을 안 드린 게 제가 퇴사하고 대학원에 가려고 한 게 있었는데 그 대학원이 약간 디자인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데여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자격증도 따놓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다녔었어요. 저는 필요에 의해서. 아, 그래서 대학원 준비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열심히 다니셨던 거군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약간 그런 사업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 그러려면은 마케팅이나 콘텐츠 만들고 꾸미는 능력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진짜 그런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진짜 PPT 이런 것도 다뤄본 적이 거의 없었고 그때까지도 그런 디자인적 능력이 완전 꽝이라는 걸 저 스스로도 알고 있어서 좀 그런 능력을 키워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닌 것도 있어요. 근데 실패했죠. 나이트 약간 몸만 베린 하지만 저의 열정을 다질 수 있었던. 그래서 도움이 되셨나요? 어느 정도는 진짜 아주 조금? 근데 그냥 저는 그때 제가 너무 좋았어요. 내가 뭔가 노력하고 있다. 맨날 그만두고 싶어. 디데이 세고 있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술만 먹고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나는 나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 라는 그 기분 자체로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하신데요. 학원에 가면 좀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또 주변 사람들 보면서 그런 걸 얻기도 하고. 제가 병원 다녔을 때는 제 친구들이나 뭐 동기들 아니면 학원 다니는 선생님들 못 봤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서 숨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원이랑 조금 유사하지만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원데이 클래스죠. 클래스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한 것들은 이제 뭐 취미로 운동을 하거나 만드는 거 말고 진짜로 정말 원데이 클래스로 포토샵도 원데이 클래스로 배울 수 맞아요. 있고
뭐 약간 카드 뉴스 만들기 네.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뭔가 부업이나 뭐 창업이나 이런 거 도움되는 거 일부러 들을 수도 있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클래스 잘만 이용해도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빠질 수가 없죠. 뭐죠? 네, 자격증 공부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가장 대표적인 거는 N클래스 빼놓을 수가 거의 없죠. 대표적이면서 필수 코스. 누구나 하는 유일한 이런 느낌? 근데 전 안 했어요. 오. 뭐 오는 아니고 저는 진짜 간호하기 싫었나 봐요. 약간 생각은 했죠. 생각은 했는데 생각만 하고 도저히 이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간호학 공부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현명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열심히 모임에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는 생각을 많이 안 했어서 최근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시작을 하는데 약간 그때는 생각 진짜 안 하고 바로 시작해버리는 때였어요. 친구랑 같이 그 뭐지? 찹쌀떡인가? 그것도 결제했고 책도 제본했고 아, 너무 깜짝 놀랐어. 심지어 너무... 강의도 들으면서 공부도 했어요. 어. 좀 재밌는 부분 재밌었고 N클래스 시험에서는 사이비 종교에 대한 내용도 공부를 해요. 아, 정말요? 왜냐면 그 정도로 민족의 다양성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왔을 때도 간호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배우는데 막 몰몬교? 막 신기하다 이러면서 제7회 뭐 어쩌고 기억나는 게 신기한데 그런 걸 공부하다가 갑자기 현타가 와서 내가 이걸 왜 하지? 갑자기 해놓고 저질러 놓고 생각을 하다가 나는 간호가 하기 싫은데 미국에 갈 것인가? 안 갈 것 같은데? 그럼 이거 해서 뭐 해? 안 할래. 제가 궁금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함 작가님 간호사 안 할 거라고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걸 했지? 몰랐죠. 진짜 그때는 생각이 없었고 그만둘래만 있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서 결정되지 않았나? 그래도 제 주변에는 되게 많이 했고 실제로 딴 사람도 있고 맞아요. 저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만 가지고 미국 간호사 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이게 진짜 한 10년 전이었으면은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네. 완전 시뻘건 레드오션이라 이거는 좀 준비를 하시려면은 잘 알아보시고 그래도 약간 스펙 정도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보험심사 관련해서도 공부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건 인강도 있어서 인강으로도 많이 듣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쪽은 진짜 1도 몰라요. 이때부터는 생각을 하고 안 해.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심지어. 저는 제 친구가 실제로 준비를 했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좀 공부를 하면은 뭐 관련한 부서로 가거나 아니면 병원 그만두고 이쪽 보험심사 쪽으로 이제 가시려는 분들은 이거를 그래도 되게 대중적인 자격증이랄까? 많이 따시더라고요. 자격증 또 그 외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난 건데 이거는 제가 병원에 나와서 알아보다가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의료관광 통역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왜 들어본 것 같지? 모니님 그래서 본 건가? 그랬나? 뭐지? 언급을 했었나?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관광 겸해서 의료 관련 통역을 해주는 사람들을 자격을 이제 보는 건데 기본적인 의학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그런 영어 점수도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영어 점수는 그렇게 막 엄청난 영어 실력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자격증 자체를 따는 데는. 그런데 이제 의학 용어가 좀 어렵겠죠? 일반인들한테는. 우리는 배워서 알지만.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거를 되게 쉽게 딴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뭐 멋있잖아요. 의료 관광 통역사. 그리고 되게 흥미가 있고 저는 또 여행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영어도 그때 되게 열심히 했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통역을 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정도는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자격증을 딸 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약간 관심을 가지고 알아는 봤는데 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라서 그리고 이걸로 돈을 벌 수는 없겠다 싶어서 하진 않았지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간호 선생님들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학원도 얘기하고 자격증도 얘기하고 대학원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두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 네. 아니면은 정말로 자기의 그런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오. 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 보통은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있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기 개발을 못해. 아니면 이직 준비를 못해. 그러니까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있으니까 또 일이 너무 힘들고 듣지도 안 맞고 이래저래 뭐 학원 가기도 어렵고 공부하기도 지치고 이러면은 아무 데도 못 가고 또 병원에 있어. 계속 이게 계속 사이클.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의지가 있는 거 아니면 사실 뭐 사람이 어떻게 항상 의지가 충분한 사람만 있겠어요. 어느 정도 틈도 있고 쉬엄쉬엄 해야지 이제 저한테 뭐 뭐라고 하는 텐데.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인가? 전혀 아니었고요. 진심 아니었고 아무튼 사람마다 이제 에너지가 있는데 사실 병원 일이 객관적으로 힘드니까 타의적으로도 못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함 작가님은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교대 근무하면서도 학원도 열심히 다니시고 근데 저는 사실 병원 다닐 때는 많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직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뭔가 자격증을 따거나 여기까지는 생각도 못했고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재밌는 거 하고 다니다가 병원 안 돼. 그리고 때려쳐.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한 케이스라서 사실 저는 이 사이클을 너무 잘 알아요. 재밌는 거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 사이클 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걸 할 수 있었거든요. 아 진짜 이거 절대 평생 못한다. 이거 계속하면은 내가 먼저 병들어 죽겠다. 그래서 빨리 나오려고 악착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뭐 핑계일 수도 있죠. 할 사람은 하는 거고 오히려 몸이 편하고 할만하면은 뭐하러 그만두고 뭐하러 자기 개발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왕 어차피 쉴 때는 또 쉬긴 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뭐 지금까지도 저희 의견만 말한 것 같지만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 좀 저희가 각자 생각하는 좋은 취미나 자기 개발은 뭘까?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모니님 먼저. 네, 저는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취미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어가 그거긴 한데 왜냐면 너무 병원에서만 있으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모임을 해도 되고 제가 한 것처럼 뭐 스터디를 하거나 그냥 만나서 그냥 사교 모임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해도 되고 아니면은 만나서 하는 운동이나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만나서 좀 주변을 환기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뭔가 새로운 재밌는 기회가 생겨서 저는 우선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진짜로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 밖에 나가는 에너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되게 창작하는 것도 추천을 하거든요. 저는 글을 썼는데 그게 되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시간이나 장소 구애 없이 할 수 있으면서 되게 성취감이 있어요. 이게 남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시간 동안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냈다. 이런 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이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함 작가님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추천한다면? 저는 그냥 병원에 남을지 아닐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 남을 거라면 자신에게 정말 알맞은 시간 구애를 좀 적게 받으면서 병원에서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개인 맞춤 취미를 가지시면 좋겠고 병원에서 나갈 거라면 어차피 나가서는 또 다른 시간이 생기고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니까 그때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취미가. 좋아하는 게. 즐길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나가기 위한 목적에 맞는 자기 개발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병원에 남을 거라면 취미, 나갈 거라면 자기 개발. 좀 이런 초점을 맞춰 했으면 좋겠고, 취미가 아까 되게 저희가 좀 생산적인 것만 술 빼고 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뭐 소개팅 뭐 이런 것도 취미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소개팅만 하시면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뭐 연애도 하시고 그런 것도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좋게 풀 수 있는 방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넓게 크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병원에 있는 분들께 뭐 하는 말이었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 병원을 지금은 안 다니고 있으니까 취미나 이런 것도 많이 변하긴 했거든요.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뭘 하고 있는지도 조금 얘기를 하면 좋겠다 싶거든요. 네. 함 작가님 예전에 비해서 뭐 달라진 게 있다면? 확실히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선택할 때 망설이지 않아요. 좋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라는 그런 이유가 아니면 4개월 뒤에 무슨 클래스가 있다. 5주짜리 과정이다. 신청해요. 옛날 같았으면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막 아무리 좀 연차가 쌓인다고 해도 주휴도 아니고 큰 일도 아닌데 제가 자기 개발을 위해 이런 클래스를 듣고 싶어요. 5주 동안 이 날짜, 이 요일을 다 빼주세요.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큰일 나죠, 그러면. 네. 진짜 너무 힘든 일인데 번표를 만드는 분이 아니고서야 그 연차까지 갈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선택할 때 망설이지 않게 됐고 전 딱 그 한마디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하는 걸 할 수 있게 됐다. 요번에 또 새로운 거 시작하시잖아요. 4월에? 4월에.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몇 개월 전에 한 건데 에디터 스쿨. 벌써 두근거려요. 너무 신나요.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했는데 여행의 감흥이 떨어졌어요. 딱. 오. 되게 신기하죠. 왜냐면 저는 지금도 회사를 다니지만 회사 재밌고 지금 제가 사는 삶에 되게 만족하고 여기에서 잘하고 싶지 뭔가 도망치거나 다른 데를 꿈꾸고 뭐 이렇게 살진 않거든요. 저는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있을 때는 항상 어디 가고 싶다.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생각이 훨씬 줄어들었고 그게 스스로도 너무 신기해요. 여행을 많이 가서 이제 감흥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지금이 만족하기 때문에 없어진 건지 이거는 뭐 둘 다 있을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히 병원이었으면은 아직도 그렇게 매일 비행기표를 보고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해요. 지금 모니님이 정신적으로 조금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때때로 떠나고 싶거든요. 그럴 때도 있죠. 그전과는 분명히 다르긴 해요. 그전에는 진짜 진짜 나 지금 안 떠나면 죽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떠나고 싶다. 이런 진짜 느낌? 없어져 버려? 약간 조금 가벼운 도망? 이거 뭐라고 설명하죠? 가벼운 도망. 그 정도? 그게 좀 신기한 거고 그리고 저는 또 모임을 원래 좋아했지만 이제는 모임을 제가 만들어서 맞아요. 만들어서 운영을 할 정도로 네. 왜냐면 그전에는 주도를 하기는 너무 말도 안 되죠, 스케줄이. 네. 왜냐면은 모임장인데 내가 연락 안 되고 막 갑자기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리딩을 하고 사람들 챙기고 이런 것도 재밌어 해서 마음은 있었지만 제 상황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못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완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하긴 저도 참여만 하다가 퇴사하고 나와서는 리딩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네. 완전 공감해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쉬는 날에는 이런 취미를 해보세요. 이런 자기 개발도 있어요.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왜 이렇게 쉬는 날에 굳이 알차게 보내야 될까? 뭘 해야 돼? 이유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 아주 개인적으로는 그땐 병원이 너무 힘들어서 밖에서라도 뭔가 즐거운 것을 찾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술도 많이 마신 거고 여행도 많이 간 거고 다른 사람들도 일부러 막 만나려고 막 돌아다녔던 건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병원에 나올 생각이 있었으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직 준비도 하고 뭔가 자격증 공부도 해보고 진로 탐색이라도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계신 분들 나름대로의 탈출구를 위해서 그리고 병원에 나오실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나오기 위해서 쉬는 시간을 정말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내 삶이잖아요. 뭐 병원에 있던 밖에 있던 시간은 계속 가고 있으니까 좀 응원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가 안 풀리면은 병이 되는 걸 몸소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마음의 병이든 몸의 병이든 발현되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만 굼다가 그게 몸으로 아예 신체화돼가지고 병원비 진짜 많이 썼거든요. 연말정산도 돈 아까워. 그때 많이 받았다고? 연말정산 진짜 많이 받았어요. 상상도 못 하실걸요? 보통 의료비로 병원 네. 환급받기 쉽지 않은데? 네. 어마어마한데 또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일했던 경력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저 다음으로 들어온 다른 신규들이 있었을 텐데 다들 그냥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잠만 잔다는 친구들 혹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한 친구들이 많이 그만뒀어요. 아, 맞아. 스트레스를 잘 그래도 어떻게든 푸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다녀요. 뭐 더 다니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아프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프지 않기 위해 오프를 알차게 보내야 한다. 좀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힘든 환경에 있어도 나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좀 그런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얘기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잘 몰라서 뭐 집에 가서 잠만 자는 친구들이 그만뒀다고 하시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정말 술이 없었으면은 그만뒀다. 네. 그 술도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만나면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하나의 탈출구가 됐을 것 같은데 물론 잠만 자는 걸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됐을 때 이제 쌓이고 병이 되고 짐이 돼서 그냥 그만두게 되는. 참. 한숨 나옵니다. 이렇게 끝내야 되나요? 희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좀 우울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팟캐스트를 계속 들으시면 스트레스도 풀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정보도 얻고 좋네. 저는 팟캐스트도 실제로 많이 들었거든요. 오. 만약에 이런 게 있었으면 진작 들었지. 뭐 일상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다 아는 거 보지 마시고 유용한 거 정보를 담은 저희의 팟캐스트를 듣는 것을 새로운 취미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추천이고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인 것 같아요. 시작은 간호사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탈임상 탈간호 탈병원을 지지합니다.